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1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시장은 이제 뭐 지금 5시니까 다 끝났죠. 끝났고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방송을 좀 여러 개 하다 보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방송당 웬만하면 30분을 넘기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30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말이 좀 느려서 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와 ETF로 현재 시장을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기사 두 건이 있는데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짐 로저스의 어떤 인터뷰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가 기사들이 좀 오늘 나왔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 정도로 해보고 좀 수혜주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이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많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간 차트 코스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간 차트 코스닥인데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다만 오늘 보면은 건설, 중공업, 기계장비가 보이고, 그쵸? 요 정도. 거기다가 철강, 산업, 운송 이렇게 어떤 뭐 남북 경협의 어떤 수혜주라고 흔히 불리는 그쪽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이럴 겁니다. 뭐 변동성이 예상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추측성 어떤 기사들이 많은데요. 가장 솔직한 대답은 모른다인 것 같아요. 모른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좀 허무하죠. 근데 솔직한 대답입니다. 내일 뭐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남북경협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였는데 내일 어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서 확 빨아져 버릴지, 뭔가 아주 뭐 색다른 무언가가 나와서 오를지, 그죠? 아니면 지금 다 선반영 되어 있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라서 대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남북경협주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보유한다면 저는 내일은 그냥 홀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의 어떤 변동성에 놀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추세를 볼 것 같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대답일지 몰라도 일단 내일은 모른다. 다만 대응은 홀딩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코스피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오전 시황에 썼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텐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ETF를 한번 볼게요. 코덱스 뭐 200이나 어떤 뭐 레버리지 뭐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코덱스 200 ETF, 그죠? 뭐 코덱스 코스닥 15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압축되어 있는 종목들과
전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수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다만 시장은 얘네들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만으로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얘네들을 봄으로써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볼게요. 그냥 코스피 지수로 보면 이렇게 생겨서 뭔가 조금 추세를 긋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코덱스 200이라는 놈으로 딱 그어보면 이런 모습이 좀 나오죠. 과거에 이렇게 중요한 어떠한 조금 지지선 같은 모습이 좀 나오고요. 흔히 말하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어깨, 머리, 두 개의 어깨.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어깨 두 개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패턴 뭐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주가가 상승하고 가다가 이렇게 빠진다. 그죠? 어깨와 머리,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보통 거기에 또 추세선을 또 이렇게 그어가지고 한번 반등하고 이렇게 흘러내린다.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반등할 때 빠지고 나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기분 나쁜 어깨, 오른쪽 어깨 두 개,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는 모습.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모습도 보면 코스닥도 일반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조금 횡보가 좀 더 강해 보이는 모습인데 코스닥 150을 보면 이런 모양을 좀 보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런 추세선들이 그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깨, 머리, 아, 어깨가 여기도 두 개 달린 여기 머리 이런 모습 보이시나요? 머리, 어깨, 그쵸, 이런 모습. 거기에다가 이러한 패턴에서 이렇게 되기 일보 직전인 듯한 이런 느낌의 좀 모습이 나와서 조금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제가 오늘 이런 패턴 자체가 좀 기분 나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오전 시황을 좀 그렇게 썼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점 최초의 급락 이후에 한 5에서 한 7개월 안에 급락이 나올 때 보통 여기에서 공매도하는 물량들이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패턴의 모습도 좀 나오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이번 주까지 조금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쉽게 무언가를 내일 어떤 변동성으로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내드렸고 그래서 일단 같은 의견입니다. 내일은 일단은 저는 홀딩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기사 두 건을 먼저 보면 조금 관련된 기사이긴 합니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 한국 증시 새 전성기가 올 것이다. 근데 여기도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뭐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대 투자 살아있는 어떤 뭐 전설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기를 관광 관련 인프라 산업에 어떤 성장 기대감이 있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대한항공 주식을 미리 매입해 놨다라는 게 저는 조금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긴 하지만 하여튼 좀 이 사람은 대한항공을 미리 좀 사놨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수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로 보면
예전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연절이었었나요? 이 연절이었을 때 이 사람이 한번 한국 증시 너무 좋다. 다만 지금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몰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는 ETF로 좀 사놓겠다라고 해서 ETF로 매수했던 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 사람이 짐 로저스인지 조지 소로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긴 시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투자의 어떤 거장들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좀 대략 좀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 짐 로저스는 옛날부터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앞으로 관심 갖고 투자할 곳은 북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통일 한국이라든지. 근데 그 전에는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면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가장 최대 리스크다. 뭐 이런 말을 해놨고요. 상당히 뭐 공감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대한항공 주식을 미리 사놨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회담이 잘 된다면 도로 건설, 철도, 전력 뭐 이쪽 인프라 쪽이 먼저 수혜를 보고 그 다음은 내수 쪽 관련해서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케이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린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다 보니 아마 딸을 통해 아마 좀 이러한 이야기, 아마 지금 딸과 함께 중국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사람이 말했던 대한항공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일단은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를 보면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2002년도부터 오랜 기간을 봤을 때 크게 주가가 이게 확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최근에는 없었어요. 최근 약 한 10년 가까이는 없었어요. 대한항공이 최근 10년 정도에는 뭐가 딱히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매출 역시도 그렇게 눈부시게 뭐 이렇게 확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한동안 대한항공이 제가 실적을 볼게요. 보면은 한동안 계속 그 손실이 있었습니다. 손실이 있었고 작년에 살짝 반짝였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이번 연도부터 정상적으로 조금 궤도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만 본다면 이러한 어떠한 조금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일단 만약에 어떤 한반도에 어떤 리스크가 사라져서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쪽 관광 관련한 이쪽 섹터 역시도 좀 가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월간 차트상으로 일단 보면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정도의 위치로 보이고 주간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은 그냥 횡보 정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기사만 믿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탁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저라면 저는 대한항공을 매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급등을 하든 반등을 하든 간에 성장성이 너무 약하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EPS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ROE가
이번 연도에 10 정도고요. 내년에 12 정도 되는데요. ROE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역시 10이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만약에 저평가되어 있다면 제 가격을 찾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죠? 약간은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뭐 이런 박스권의 모습이지 이것이 대세가 확 들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좀 의구심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층층이 쌓여져 있는 이러한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계속 층마다 계속 쌓여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구간대들이 죄다 매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마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올라가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정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수소차, 일단 기사에 나와 있는 수소차에 대한 거를 먼저 좀 볼게요. 일단은, GD넷에서 나온 것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근데 정부 정책에서는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대에서 뭐 보조금 같은 걸 받으면 3,9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약 한 4천만 원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전기차와 좀 경쟁을 해서 조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경쟁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나왔는데, 여기 제목에는 수소차만 타이틀이 걸려 있지만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 동시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기사는 수소차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괜한 수소차들이 들썩거리는 부분이 약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수소차 충전소가 뭐 160개, 150개, 주요 거점 3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일단 기사인 거예요. 기사인 것이지 이거대로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해보면, 일단 저의 의견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 뭐 살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전기차를 살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을 보통 산업이 커질 때 어떻게 커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기업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고 본다면 어떤 충전소를 건설하는 건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차량 가격이라는 고려해봐야 되겠고, 연료비, 그러니까 수소 가격, 연료, 이러한 경제성들이 수소차와 전기차 중에서 누가 우월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보다 우리가 흔히 휘발유 차들보다 전기차가 이런 경제성에서 전부 다 앞선다라는 이런 좀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것들을 조금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뭐 많이 들어가기는 좀 내용이 좀 그렇고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얘네들이 그 파리 기후 협약 2015년에 그때 이후로 좀 확 좀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각 나라마다 우리는 몇 년도부터는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확 붐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왜 전기차를 골랐냐면 일단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수소차가 성장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충전소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천만 원 정도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급속 충전기를. 근데 수소차의 충전소는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비용. 그러면은 쉽지는 않겠죠. 수소차가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전소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일단 가격 자체가 좀 높다라는 것도 있고 차의 가격. 근데 그것은 뭐 보조금으로 조금 뭐 완화해 줄 수는 있겠죠.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가 그런 뉴스잖아요. 4천만 원까지 한번 떨어뜨려 보겠다. 정부가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있는 것 같고요. 보조금을 좀 더 하겠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 연료, 그러니까 수소 연료가 전기차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가격이 한국 킬로그램당 4,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한국이 부생수소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부생물이죠, 부생물. 쓰기 때문에 좀 싼 것이고 한국이 4에서 7,000원 정도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해요. 킬로그램당. 수소 가격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휘발유보다는 절반 정도가 수소차가 연료는 훨씬 싸죠. 근데 싸지만 전기차보다는 얘가 한 2배 반 정도는 비싸요. 일단은 경쟁력이 이쪽이 좀 앞선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런 뭐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소 원래는 수소차라고 하지만 수소 전지차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전지차. 수소 전지차는 전기차와 같이 전기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동하는 거예요. 구동. 그래서 수혜주는 이렇게 됩니다. 수소 전지. 이것을 흔히 뭐 스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랑 수소 탱크. 이거를 뺀 나머지 전체는 전기차와 같아요. 전기차 수혜주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일부 빼고는 전기차와 같기 때문에 수소차와 전기차의 교집합인 부분이 저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만약에 수소차로만 본다면 뭐 현대차, 특히 뭐 현대모비스가
대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해 놓은 표를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표를 보면서 조금 해보면, 현재는, 양산된 수소차는 현대가 가장 첫 번째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비쌌고, 팔아도 손해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최초다라는 타이틀에 만족을 했었고, 이번에 이 넥소가 조금 접근해 볼 수도 있을 법한 정도의 가격과 어떤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수소차가 이 정도의 모습이고, 이게를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충전소 가격이 여기 나와 있듯이 가격이 4천만 원대 20억에서 30억 정도 상당히 비싸죠. 차량 가격은 아이오닉 EV가 4천만 원 수준이면 이제는 투싼이 아니고 넥소로 들어가 보면 진짜 5천만 원 정도까지 미만으로 또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연료비는 전기가 수소에 비해서는 2.7배 정도가 조금 저렴하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충전소는 뭐 한국이 아직 뭐 몇 개 없죠. 몇 개 없고 이게 충전소의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은 충전소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수소차를 뭐 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수소차는 5분이면 충전이 된다라고 하고 전기차는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면 충전이 되는데 이 30분이 너무 깁니다. 너무 길고 5분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대신 전기차는 과거에 핸드폰 배터리처럼 교체만 해줄 수 있으면 전기차도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좀 먼 거리, 적어도 지금 200km 미만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이오닉이 190km 정도 달린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수소차처럼 그 정도의 주행 거리만 나오면 전기차가 상당히 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쪽을 보면 이건 뭐 다들 아는 내용일 거고 사실 이러한 뭐 수소차, 전기차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얘네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은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 단점들을 써 있는 이러한 표들, 정리되어 있는 표들을 보면 좀 사고 싶어지는, 매수하고 싶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를 2020년으로 이제 보고 있고, 수소차는 2025년 이후부터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은 한참 걸릴 거예요. 실제로 이것으로 돈을 벌기까지는. 그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중국에서 사활을 거는 전기차 중국 대신에 미국은 전기차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 혹은 뭐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는 정도. 그래서 흔히 음모론 같이 중국이 어떤 패권을 위해 전기차를 강력하게 지금 달리고 있다. 이왕 어차피 유럽과 어떤 미국의 내연기관의 기술이 한 2, 30년 뒤쳐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기차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의 패권을 지기 위한 전기차의 어떤 시장을 중국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우리는 니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라는 어떠한 좀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설일 뿐인 거고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고, 일단은 밸류 체인을 좀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이런 거죠. 기업들 어떠한 장치, 그러니까 전력 변환 컨버터는 삼화전자가 주로 담당할 것이고, 수소전지 스택이죠. 는 현대모비스나 뭐 시노펙스 뭐 이런 것들이 분리막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연료통은 일진다이아나 화진이 할 것이고, 공조는 뭐 어딜 가나 한온 시스템이 하는 것이고, 충전소는 효성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있죠. 최근에 코엘 패션도 이쪽에 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의류 쪽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종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이 교집합되는 이 부분을 매매하는 게 아직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소차의 이런 증권사들의 어떤 보고서들이 아직은 너무나 많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아직 기대감에 의한 것이 더 많다. 실제로 돈을 버는 쪽은 이쪽이다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전기차 관련한 뭐 리스트업을 좀 카페에 해드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그래서 차라리 수소차 전기차라고 하면 저는 전기차가 맞는 것 같아요. 요것을 제가 정리했던 거 그때 방송에서 정리했던 거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전기차 쪽이라고 하면 1등이 삼성 SDI, 2등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LNF, 신흥 SEC,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 3등이 일진다이아, 일진머티리얼즈,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그 다음에 4번째가 후성 정도. 그 다음에 5번째가 포스코 캠텍. 저는 요 정도로 현재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한 마음속에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소차 전기차 이야기들이 수소차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요번에도 그 모터쇼에 보면 아이서티라든지 또 다른 어떤 차, 그 다음에 수소차, 현대가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을 때도 기자 같은 경우에 다 여기에 달려들어서 기사를 씁니다. 잘 보세요. 내가 기자라면 이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어떤 무언가로 보이거든요. 새로운 산업이고 아직 처음 보는 것들이고 친환경에 이쪽에 대한 보도량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돈은 벌지 않아도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조금 들썩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수소차에 대한 무언가가 나왔을 때 수소차보다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교집합되는 이쪽이 대부분 다 전기차의 거의 수혜주와 동일하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보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못한 내용은 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뭐 되겠죠. 뭐가 됐든 내일을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를 할 것이고 뭐 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건데요.
일단 내일같이 누구나 아는 그런 날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이 가라앉고 나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